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하루 뒤 북한은 두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제약국들 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된 조약문 제4조를 보면 군사동맹의 조건인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유엔 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 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자동 개입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런 유사시가 됐을 때 지체 없이 그런 군사적인 원조를 포함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읽을 여지도 있는 거죠.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북러법에 따라 무기 등 간접적 지원부터 참전, 핵 우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 측의 서면으로 통지하면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평가와 함께 협정에 기한이 없는 점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열린 NSC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일으킨 두 나라가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는 거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에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1,402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한 지난 1961년 조약 수준까지는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work,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다섯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노비에프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안보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는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러 단계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뒤 북한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암시한 데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며 러시아 측이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공개 경고한 데 대해서는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푸틴의 발언 중에는 한국이 먼저 침공할 건 아니니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며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나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방탄복, 헬멧 등을 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155mm 포탄입니다. 155mm는 서방권 국가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등도 거론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살상 무기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모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해도 정의의 행동이고 철저한 정당 방위라며 옹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를 두고 유사시 군사원조를 하기로 한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공병부대와 북한제 무기를 운용할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무기 지원도 정당하고 또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전쟁 경험을 군 수뇌부나 지휘관들이 쌓는 걸 좋아하니까 그 두 가지 돈과 전쟁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을 철저히 은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짜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어떤 군인들이 북한에서 파견된다고 해도 이거를 정식으로 북한군 파견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뭐 의용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파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그냥 의용병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하지만 이전에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파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한을 교종국으로 못 받고 군사분계선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파병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령지 복구를 위한 인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병력이 파견이 되면 미국과 유럽 전체와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북한이 감수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3국은 무기전 등 북러 사이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한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